예, 안녕하세요. 종로학원 수리논술 선생 김성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학년도 성균관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은 성균관대 논술 전형에 대한 안내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시험 응시일이 11월 17일 일요일, 한마디로 수능 직후에 진행하는 학교입니다. 응시 과목은 수리 2세트와 과학 1세트가 있는데 이제 백분에 대한 소요 시간이 있어요. 백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당하냐.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2세트잖아요. 그래서 30분, 30분에서 60분에 대해서 우선은 전략을 짜고요. 과학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1세트인데 40분 정도. 만약에 수리가 강세가 있다. 이럴 때는 수리에 대한 과학에 대한 비중을 더 키우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 강세가 있다라면 수학에 대한 비중을 키움으로써 적절하게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돼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죠. 최저 등급이 있는데 우선은 이제 영어와 한국사가 공통이에요. 필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영어가 반드시 2등급 이내가 돼야 되고 한국사 역시도 4등급 이내가 돼야 됩니다.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국어, 수학, 탐구죠. 탐구 중에서 이제 2개 절사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소수점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탐 2과목에 대해서 2등급과 3등급이 나왔으면 2.5등급입니다. 평균이. 여기서 0.5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등급으로 생각해서 이제 최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과목이죠. 한마디로 2과목이 4등급 이내가 되면 최저를 충족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소프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최저 학력 기준이 다릅니다. 한마디로 수학과 과학 한 과목을 말하고요. 합이 3등급 이내가 돼야 돼요. 여기서의 탐구 한 과목은 잘 본, 그쵸? 등급이 있죠. 그것을 바탕으로 우선은 책정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 등급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이제 반영 비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반영 비율 같은 경우는 논술이 700점, 교과가 300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래 표를 보시다시피 우선은 6등급까지는 그러니까 내신이 6등급까지에 대해서는 크게 변별력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7등급, 8등급이 되면 이제 각 등급 간에 대한 우선은 격차가 상당히 큰데 아무래도 작년에 논술 시험을 한마디로 논술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은 알 거예요. 5개년 정도를 생각하시면요. 작년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등급이 나쁘더라도 논술로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성균관대 이제 논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이제 수능 직후 대학이기 때문에 뭐 이제 지금 성균관대를 준비하는 뭐 친구들도 있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 수능 끝나고 남은 기간 이틀이 있어요. 이틀 동안 충분히 준비를 하시면 승부를 볼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9학년도 성균관대 수시기출 오전 제시문 1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우선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같이 제시문을 분석해 보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시문 1을 보면 이제 극한이 나와 있어요. 요놈의 구조는 많이 봤죠. 한마디로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바탕으로 우리가 1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뭐 요놈에 대한 관계식을 증명하시오 정도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과 이 부분을 한번 왜 1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덧셈 정리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를 살펴보고 아마 문제를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우측으로 잠깐 가보면요. 우선은 리밋 얼마라고 그랬냐면 x가 얼마로 갔을 때 0으로 갈 때 x분의 얼마라고 그랬다? sin x가 되겠죠. 요놈이 얼마임을 1임을 한번 선생님이 도형의 성질을 바탕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이제 부채꼴을 활용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선은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부채꼴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 R인 부채꼴이 있습니다. 중심각은 당연히 세타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 점을 O라고 하고요. 이 점을 A라고 하고요. 이 점을 B라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보조선을 좀 그어야 돼요. 우선은 이제 OB에 대한 연장선과 한마디로 A라는 접점과 연결을 합니다. 점과 연결을 해요. 얘가 이제 접점의 역할을 하고요. 요 놈이 이제 수직이 됩니다. 그때 이 꼭지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때를 D라고 하죠. 이때 꼭지점을 D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와 A를 쭉 연결을 할 거예요. B와 A를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선을 논합니다. 수선을 논했을 때 요 점을 선생님은 C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바탕으로 요놈 빨간색의 요놈에 대한 삼각형과 그 다음에 노란색 말고 파란색이라고 할까요? 파란색의 부채꼴 요놈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노란색의 그렇죠? 노란색의 요놈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요놈의 극한의 성질을 간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넓이비를 이용을 하거든요.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이제 빨간색에 대한 넓이가 되겠죠. 삼각형 얼마가 되냐면 O와 A와 B가 되겠죠. 요놈에 대한 넓이는 뭐보다는 작냐면 부채꼴보다는 작아요. 부채꼴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그렇죠? O와 그 다음에 A와 B로 표현이 되고요. 요놈의 크기는 당연히 큰 삼각형보다는 작습니다. 삼각형 O와 A와 D가 되겠죠. 요놈에 따른 넓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얘의 부등식을 바탕으로 샌드위치 정리를 바탕으로 문제풀이가 가능해요.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얘들아? 한마디로 너희들 O와 A라는 선분의 길이가 R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BC라는 선분의 길이를 논해줄 수가 있는데 BC라는 선분의 길이는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얘들아? R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R 사인의 얼마로? 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밑변이 R이 되고 높이가 얼마가 된다? R 사인의 얼마로?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얘들아? 2분의 1 곱하기,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 되겠죠? 한마디로 R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 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한번 구해보는데 우리는 요놈에 따른 높이를 논해줄 수가 있어요. 얘는 탄젠트를 이용을 하죠. 한마디로 R 탄젠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얼마가 되냐면 밑변이 R이 되고요. 높이는 R 탄젠트 얼마로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이때 우리는 요놈에 대한 너희들 양수에 대한 값을 이런 식으로 약분을 할게요.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사인 세타는 얼마보다는 얘들아? 세타보다는 작고요. 또 세타는 탄젠트 세타보다는 어떻다는 뜻이야, 얘들아? 작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양변에 얼마를 곱할 거냐면 아무래도 곱하기 사인 얼마를 한다, 얘들아? 세타분의 1을 곱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면 얘는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1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요 녀석은 사인의 얼마로 표현이 가능해? 세타분의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겠고 요 놈은 너희들 코사인분의 얼마로? 사인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인데 얘랑 약분이 되기 때문에 1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역수를 취해요.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얼마가 된다? 세타가 얼마보다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식이 나오네요. 세타분의 얼마로 얘들아?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보다는 작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삼각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건데 극한의 성질을 유도를 할 건데 양변의 리밋을 한마디로 각각 리밋을 취합니다. 이때 샌드위치 정리를 이용하거든요. 리밋 세타가 어디로 간다, 얘들아? 0으로 갑니다. 이때의 코사인 세타. 리밋을 취하면 등호 성립 조건이 생겨요. 리밋 세타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갔을 때 세타분의 얼마로 얘들아? 사인 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밋 세타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갔을 때 1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때 코사인 0은 얼마죠? 1입니다. 코사인 0은 1이고요. 이때의 리밋을 취하나 마나 얘도 1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극한값은 요놈 역시도 얼마? 1로 수렴을 하겠네요. 요 녀석에 대한 관계가 제시문 1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얘를 유도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놈의 성질을 이용해서 출제자가 요구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무래도 마지막 문제에 나올 것 같네요. 제시문 2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시문 2를 보면 봅시다. 사인의 덧셈 정리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코사인에 대한 덧셈 정리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이 문제를 풀 때 덧셈 정리 활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관계식을 응용을 해야 돼요. 응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관계식을 유도해야지 이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는데 그게 반값공식입니다. 반값공식을 유도할 줄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반값공식은 얘들아 우선은 너희들 삼각함수의 제곱에 대한 적분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숙지하는 게 좀 좋을 듯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유도 과정을 가볍게 보여주고 머릿속에는 꼭 기억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우선은 잠깐만 살펴보면요. 이 부분이에요. 이제 코사인을 활용을 하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반값공식을 어떻게 유도하냐면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알파와 베타에다가 얼마를 우리는 세타를 대입을 합니다. 요 녀석을 대입을 하면 그쵸 좌변이 코사인 2세타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측으로 표현을 한다면 결과론적으로 코사인 얼마가 된다 얘들아 2세타는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죠?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얼마로 사인의 얼마 제곱 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활용을 하냐면 아무래도 사인의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얼마가 되죠? 제곱 세타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관계식을 활용을 하면 반값공식이 유도가 가능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너희들 봐봐. 사인 제곱 대신에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 결과론적으로 얘를 넘길게요. 얘를 넘겨서 위식에다 대입하고 정리하면 코사인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얘들아. 2세타는 얼마? 2 코사인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죠? 제곱 세타 마이너스 1로 표현이 가능해요. 이 식으로부터 양변에 1을 더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2분의 1을 곱하면 식이 정리가 됩니다. 한마디로 코사인 얼마가 되죠 얘들아? 제곱 세타는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2분의 얼마? 1 더하기 코사인 2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좀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사인으로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코사인 제곱이잖아. 얘를 사인으로 바꾸면 되는데 사인 제곱을 넘깁니다. 위식에다 대입을 해요. 그러면 식이 정리가 되겠죠. 코사인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죠? 2세타가 됩니다. 얘는 1-2 사인의 얼마로 얘들아? 제곱 세타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식도 뭘로 얘들아? 사인 제곱으로 정리를 해요. 사인의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제곱 세타는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2분의 1 마이너스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죠? 코사인 2세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유도하는지는 충분히 기억을 하고요. 이게 이제 교과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너희들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시문에 이렇게 교과 내용을 실어줍니다. 얘를 토대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한번 문제를 한번 보는데 이 문제가 제시문 다에 나와 있습니다. 제시문 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상황이 주어져 있네요. 5 이상의 자연수의 n에 대해서 그쵸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정엠각형을 t라고 하자. 우선은 상황을 본다라면 여기에 너희들 이런 식으로 너희들 내접하는 정오각형이 있거든요. 이 도형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t라고 한대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는 않죠. 그 다음에 t의 각변의 지름으로 가지는 n에 그쵸 n개의 원의 내부에 포함되지 않는 t 내부의 영역을 뭐라고 하자 얘들아? S라고 하자. 한마디로 그림상에서 요놈에 대한 너희들 요놈에 대한 그러니까 원의 일부분으로 만들어지는 요놈에 대한 도형을 뭐라고 한다는 뜻이야 얘들아? 내부까지 포함해서 S라고 하네요. 그쵸? S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n이 올 때는 이 그림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때 영역 S 한마디로 요놈의 영역을 말하는 것 같은데 정엠각형 T 내부의 넓이를 FN이라고 하자.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파란색 분필로 표현을 한다면 요놈에 따른 너희들 지금은 오각형이지만 N각형이라면 요놈이 뭐가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이때의 넓이를 말하죠. 넓이를 FN이라고 하는데 잘 안 나오네요.
F 얼마 N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얼마라는 뜻이야 얘들아? 지금 그림에서는 F5를 말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요 녀석에 대한 넓이 있죠. 얘를 GN이라고 한대요. 얘를 이제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할까요? 요 놈은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때 해당되는 도형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GN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는 G 얼마가 되죠? 5가 됩니다. 그렇죠? 정오각형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제시분 3을 바탕으로 얘들아 어떤 상황인지를 지금 F가 뭐고 그 다음에 G가 뭐고 그 다음에 ST가 뭐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겠죠? 인지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돼요. 요 놈에 대한 상황을 바탕으로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 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1-1번을 보면 제시분 3에 대한 그림. 학생 여러분들은 위에 제시문에 있는 그림을 참고하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건데 한번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 지울 때 동안 한번 문제를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 읽으셨나요? 우선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우선은 제시분 3회, 그쵸? Fn은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그 이유를 논하시오. 여기서 이제 Fn이 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돼요. Fn은 뭐가 되냐면 뭐가 된다? 정N각형의 넓이를 말합니다. 제시분을 읽어봤잖아요.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얘들아?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를 말해요. 정N각형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얘들아.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얘들아,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가 정N각형이라는 문구를 봤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가 뭐가 되냐면 정N각형 그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는 우리는 뭐를 논하자 얘들아? 이런 식의 우선은 지금 문제 우선은 동일하겠지만 얘도 그려야 돼요. 이 문제를 떠나서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정N각형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정N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뭐를 바탕으로 얘들아? 외접원을 바탕으로 너희들이 정N각형을 논해줘야 돼요. 모서리는 너희들 몇 개 정도를 그리면 되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 한 5개 정도만 그리면 되는데 나머지는 또또또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서리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그 다음에 4개, 5개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요 놈의 중심을 뭐라고 하자 얘들아? O라고 합니다. 요 놈의 중심을 O라고 하는데 첫 번째 단계가 뭐가 되냐면 여기다가 좀 논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뭐를 그리자 얘들아? 한마디로 너희들 정N각형과 외접원을 무조건 그려야 돼요. 왜냐면 이제 도형에 대한 성질을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요 점을 선생님은 뭐라고 할 거냐면 P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놈을 P1이라고 하고, 얘를 P2라고 하고, 얘를 P3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을 또또또라고 표현을 할 건데, 우선은 일반화시키면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요 놈의 모서리 하나를 좀 지웁니다. 그 다음에 요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PK라고 하고, 얘를 PK 플러스 1이라고 논할게요. 두 번째 단계가 뭐가 되냐면 얘들아 한마디로 너희들 어차피 우리는 정N각형의 도형의 성질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성질을 많이 알고 있냐면 삼각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과 꼭지점을 다 연결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을 하고 얘도 연결을 하고 요 녀석도 연결을 하고 얘도 연결을 하고 요렇게 연결을 하고요. 여기서 너희들 일반화가 되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또또또라고 표현해주면 좋을 듯 하네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한마디로 정N각형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되냐면 꼭지점과 한마디로 이제 중심이 되겠죠. 중심 O라고 할게요. O와 꼭지점을 연결을 해요. 연결하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기서 우리는 뭐를 들고 가야 되냐면 도형에 대한 너희들 성질, 한마디로 두 가지 성질을 들고 가야 돼요.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얘들아 여기서 만들어진 삼각형이 너희들 합동입니다. 그것도 어떤 합동이냐면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들어진 합동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첫 번째 너희들이 들고 갈 거는 삼각형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O와 PK와 PK 플러스 1 요놈이 너희들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하죠. 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각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루는 각은 뭐가 되냐면 지금 한 바퀴가 2파예요. 근데 이 도형이 몇 개 있죠? 합동인 도형이 n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놈의 각은 n분의 얼마 2파이로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너희들 여기다가 논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의 성질을 들고 가야 되거든요. 각도 얼마가 된다 얘들아? 각은 여기서 논할게요. pk 5p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요놈이 얼마란 뜻이야 얘들아? n분의 2파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하나를 더 들고 가야 돼요. 그게 뭐가 되냐면 세 번째. 한마디로 너희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잖아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하냐면 수선을 논해요. 한마디로 우리는 수선은 너희들 그자라고 논할까요? 이런 식으로. 그림에서 너희들 그림으로 볼게요. 그림에서 5에서 너희들 수선을 논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 이용하던 이용 안 하던 무조건 그어주는 게 좋아요. 이 점을 선생님은 H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맞죠? 이때 여기서 이루는 각 있죠? 이때 이루는 각은 너희들 이등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n분의 파이가 됩니다. 여기서 들고 갈 거는 너희들 아무래도 각이에요. 한마디로 각도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pk 5h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n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우리는 정n각형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요 놈에 대한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 1번을 요 성질로부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니까 fn에 대한 너희들 넓이를 n이라는 문자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냐면 1이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됐냐 얘들아? 그래서 해당하는 면적을 같이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첫 번째 FL을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FL은 너희들 어떻게 되냐면 요놈의 삼각형의 넓이를 n개를 곱하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삼각형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5pk pk 플러스 1 있죠? 요놈에 따른 넓이에 대해서 몇 개를 곱하면 된다 얘들아? n개를 곱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서 너희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당연히 밑변과 높이가 필요해요. 한마디로 요 놈을 추려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삼각형 OPK, PK 플러스 1, 요 놈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거나 이용해도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밑변과 높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인의 넓이 공식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뭐가 되냐면 이제 밑변이 얘가 되겠죠. PK 플러스 1이 밑변이 되고요. 높이가 OH가 됩니다. 한마디로 각각의 선분의 길이를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정N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되고요. 우리는 요놈의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 n분의 2파이라는 거 알고 있죠?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넓이 구할 수 있죠. 요놈 곱하기 n을 곱해주면 정N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요놈에 대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게요. 선생님은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Q라고 할까요 얘들아? 한마디로 Q라는 넓이는 첫 번째 방법 뭐를 이용하자 얘들아? 밑변과 높이를 이용을 할게요. 모델링을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2분의 1 곱하기 맞죠? 2분의 1 곱하기 PK와 PK 플러스 1이 되겠고 요놈 곱하기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OH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요 선분의 길이와 요 선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그림에서 구할게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PK와 PK 플러스 1에 대한 길이는 우선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맞죠? 그 다음에 얘가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요 놈의 이루는 각도 n분의 파이가 되기 때문에 뭐를 이용하자 얘들아? 사인을 이용을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뭘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사인의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n분의 파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는 요 길이에 몇 배를 해주면 된다 얘들아? 2배를 해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삼각형의 높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요 삼각형의 높이는 뭐를 이용하냐면 코사인을 이용을 하죠. 한마디로 코사인 얼마가 된다 얘들아? n분의 얼마로 파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면 결과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얼마 밑변의 길이는 2 사인의 얼마가 되죠? n분의 파이가 되고요. 높이는 얼마가 된다? 코사인 n분의 파이로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요럴 때 우리가 한번 덧셈 정리를 활용해 볼까요?
더 센 정리를 이용을 하면 얘는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얘들아. 오라 요 놈이 이제 너희들 합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2분의 1에 사인은 얼마가 된다 얘들아. n분의 2파이로 표현이 가능하네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를 이용하냐면 사인의 넓이 공식을 활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너희들 중심각의 크기가 n분의 2파이라고 했고요. 이때의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다 얘들아? 변의 길이보다는 반지름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그랬죠. 이때 해당하는 면적은 어떻게 되냐면 Q는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2분의 1에 반지름의 제곱 1의 제곱에 얼마로 얘들아? 사인의 중심각 얼마가 된다? n분의 2파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식을 정리하면 얘랑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요놈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얘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출제자가 요구한 넓이는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결과론적으로 2분의 1 곱하기 사인의 얼마가 된다? n분의 2파이죠. 여기다가 너희도 얼마를 n을 곱하는데 여기다가 선생님은 논할게요. n을 곱하면 결국 출제자가 요구한 답은 얘가 정답이 됩니다. 아무래도 1번 문제는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1번 문제는 뭐만 기억을 하자? 선생님이 가르쳐줬죠? 정円각형이 나오면 요런 그림을 먼저 작성을 해서 문제를 풀면 수월하게 해결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면 얘를 토대로 우리가 문제 2번으로 들어갈 건데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너희들 g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그래서 g6를 구하라고 했는데 얘를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n 대신에 6을 먼저 대입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gn을 먼저 구해서 일반화시킨 거를 먼저 구해서 n 대신에 1을 대입하면 되는데 선택은 자유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통상적으로 일반화를 먼저 시켜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따른 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화시키라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시겠죠? 근데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 좀 도형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럴 때는 숫자를 좀 활용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일반화시키는 게 더 나을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너희들 참고하고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넓이는 좀 들고 갈까요, 얘들아? 요 위에다가 우리가 선생님은 문제 1이라고 할게요. FN이 얼마라고 그랬죠, 얘들아? 2분의 n이라고 그랬죠? 사인의 n분의 2파이로 표현이 됩니다. 요 놈의 결과는 좀 들고 갈게요. 두 번째 문제로 가죠.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얘들아 n이 6일 때 뭐를 구하여라? g6를 구하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은 n 대신에 6을 대입을 하고 우선은 문제풀이로 바로 들어갈게요. 출제자가 요구한 거는 g6를 구하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g6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한번 도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한마디로 반지름이 얼마의 원이 있다 얘들아. 얘는 좀 작게 그려야 돼요. 1이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정육각형을 논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6개를 동일한 간격으로 잘라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렇게 정육각형을 좀 논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육각형 맞죠? 약간 삐뚤어져 있다. 그래서 약간만 좀 수정을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육각형 그렇죠? 여기서 너희들 이런 식에 대한 너희들 중심을 지나는 선분을 논하면 얘가 이런 식의 정삼각형 몇 개로 얘들아 6개로 분할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선생님은 필요한 영역만 할게요. 요 놈의 아래에 있는 삼각형을 이용을 할 건데 여기서 뭐를 논하냐면 얘들아 이런 식의 지름을 예를 갖는 원을 논할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식의 원을 논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원을 논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원을 논할 건데 이렇게 교점이 이제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이제 교점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선생님은 이 점을 뭐라고 할 거냐면 A라는 점. 필요한 부분만 논할게요. 얘를 B라고 하고요. 요 놈의 C라고 하고 얘를 D라고 할게요. 요 점을 O라고 할까요? 요 놈의 중심을 O 다시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출제자가 요구한 너희들 면적은 뭐냐면 지금 아이고 자꾸 분필이 부러지네요. 이런 식의 요 도형에 대한 넓이를 선생님은 S 다시라고 할게요. 이 도형에 대한 넓이를 S 다시라고 한다면
출제자가 요구한 거는 뭐다? 결국은 G6입니다. G6는 너희들 G6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S-라는 넓이에다가 어차피 얘네들이 너희들 다 합동이에요. 그래서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된다? 6을 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S-는 너희들 어떻게 구하냐? 어렵지는 않아요.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으면 되냐면 우리는 요놈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원의 성질을 이용하려면 무조건 중심을 활용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보조선을 그을 거거든요. 요렇게 보조선을 그으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는 뭐를 빼줄 거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 두 개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뭐를 부채꼴을 빼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 S-에다가 얼마를 6을 곱하면 출제자가 요구한 답이 나오겠죠. 근데 이 문제는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문제풀이 바로 들어갈게요. 아무래도 너희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반지름이 1입니다. 요 놈을 D를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근데 얘가 중심이기 때문에 얘들아 이 부분은 약간 좀 지울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들 2분의 1이에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만들어진 도형이 정삼각형이에요. 근데 너희들 정삼각형은 얘도 60도고 얘도 60도가 되는데 너희들 잘 봐. 지금 원에 대해서도 요놈의 삼각형은 이등변입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겠죠. 그래서 얘도 60도고 60도면 얘도 60도이거든요. 여기서 만들어진 너희들 삼각형이 뭐라는 뜻이야 얘들아? 두 개의 정삼각형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바탕으로 구해줄 수가 있겠고 부채꼴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얘들아? 한마디로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각만 알면 되겠죠? 그러면 너희들 잘 봐. 요 놈이 60도니까 3분의 얼마가 되죠? 파이가 되고요. 얘도 3분의 파이고 얘도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우리는 이 도형에 대한 너희들 넓이를 구함으로써 출제자가 요구한 S-를 바탕으로 6을 곱해주면 우리가 출제자가 요구한 답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얘들아? 그러면 너희들 S-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들아, S-, 이거는 모델링을 안 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우선은 OAB에 대한 넓이를 구해야 돼요. OAB에 대한 넓이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공식을 바탕으로 4분의 얼마가 된다? 루트 3, 1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빼주면 됩니다. 뭐를 빼줄 거냐면 이 두 도형이 합동이에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빼주자 얘들아? 얘도 공식을 이용할까요? 2배에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4분의 루트 3에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2분의 1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부채꼴에 대한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이고요. 중심각이 3분의 파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어떻게 된다? 빼주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2분의 1에 얼마? 제곱이 되겠죠. 여기서 중심각이 얼마라는 뜻이야 얘들아? 3분의 얼마가 된다? 파이가 돼요. 이 식을 정리하면 되겠네요. 식을 정리하면 4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얘가 이제 약분이 됩니다. 근데 분모가 8이에요. 마이너스 얼마? 8분의 루트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얘는 4, 그쵸? 8, 3, 24. 24분의 얼마가 되죠? 파이가 됩니다. 요 식을 정리하면 얼마로 되냐면 24로 통분을 할게요. 그러면 얘는 얼마? 6이고 3이거든요. 그래서 3루트 3이 되고요. 요 놈 마이너스 파이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예요. 요 놈은 이제 준식에다 대입을 하죠. 그러면 출제자가 요구한 답은 여기다가 6을 곱하기 때문에 약분해서 4분의 얼마가 된다? 3루트 3 마이너스 얼마? 파이가 출제자가 요구한 답입니다. 어렵지는 않죠. 이거 역시도 요 놈의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해요. 이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다음 문제가 많이 어렵고요. 우리가 제시문에서 분석했던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제거든요. 이제 극한값을 구하래요. 우선은 이 부분을 선생님이 좀 지을 때 동안 문제를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다 읽으셨나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한번 보면 우선은 너희들 FN, 여기서 이제 FN이 주어져 있는데 얘는 우리가 어디서 구했다 얘들아? 문제 1번에서 구했죠. 문제 1번.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우측에다가 우선은 FN을 놓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G2N이 있어. G2N은 뭐냐면 요 놈에 대한 관계예요. 한마디로 너희들 Gn을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치자? N 대신에
2n을 너희들 대입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논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얘를 구하고 n을 논한 다음에 극한 리밋을 취하는 게 출제자가 요구한 사항이에요. fn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는 g2n을 구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g2n을 구하려면 우리는 gn을 구해야 됩니다. 맞죠? gn을 구하고 그 다음에 위식 출제자가 요구한 너희들 관계식에다 대입해서 한번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GN이라는 거는 너희들 정N각형에 대해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정육각형을 생각을 하면 이때 분할된 너희들 뭐라는 뜻이야? 삼각형 하나를 이용을 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은 너희들 원을 그리고요. 선생님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너희들 잘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희들 지름. 그 다음에 이렇게 논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할까요? 이런 식으로 쭉 논합시다. 이런 식으로 논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너희들 이등변 삼각형 하나, 이게 이제 정삼각형이었거든요. 그 도형을 뗐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옆에 주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얘가 정N각형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 놈을 O라고 하고,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고, 요 점을 뭐라고 한다 얘들아? 뭐 D라고 하고, 이 점을 우리는 C라고 할게요. 얘도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너희들 한 변의 길이는 얼마라고 그랬다 얘들아? 얘는 1이라고 했고요. 요 놈의 중심각은 얼마가 된다? n분의 2파이가 돼요.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대한 도형을 너희들 생각을 하면 중심을 O''이라고 할게요. 중심을 O''이라고 하고 각각의 너희들 교점과 연결을 합니다. 이 두 도형은 너희들이 한번 도형의 성질을 바탕으로 합동인지를 한번 증명해 보던데 얘 합동 맞습니다. 얘는 합동이고요. 우선은 여기서 너희들 닮음의 성질을 이용을 할 거예요. 선생님은 요 놈의 각을 뭐라고 할 거냐면 동글뱅이라고 할게요. 요 놈의 각을 동글뱅이라고 한다면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이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인데 n분의 2파이 더하기 동글뱅이 두 개의 합은 얼마가 된다? 180도거든요. 근데 이 도형도 이등변이야. 그렇기 때문에 요 놈에 대한 각도 동글뱅이에요. 그러면 요게 중심각이 얼마란 뜻이야 얘들아? n분의 얼마가 된다? 2파이가 돼요. 당연히 얘도 합동이기 때문에 n분의 2파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뭐를 구할 수가 있다 얘들아? 이루는 각을 구해줄 수가 있어요. 이때 이루는 각은 어떻게 되냐면 파이에다가 요 놈의 2배를 빼주면 됩니다. 통분해서 진행을 하면 아무래도 n분의 그 다음에 얼마가 된다? n-4파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거짓 문제가 끝난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요 놈에 대한 도형 있죠? 요 놈의 도형을 S-라고 할게요. S-. 여기까지 이해됐니? 요 놈에 대한 너희들 빗금친 부분을 S-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를 구할 수가 있다 얘들아? G 얼마라는 뜻이야? N이에요. G에는 너희들 S-에다가 얼마를? N개를 곱하면 됩니다. 얘만 구하면 문제가 거의 해결될 것 같아. 그러면 GN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GN을 구하기 위해서 S-를 한번 볼까요, 얘들아? S-는 모델링은 안 할게요. 그냥 바로 문제풀이 들어갈 건데 요 놈의 너희들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할 거란 말이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뭐를 이용할 거냐면 아까 전에도 구했겠지만 사인의 넓이 공식을 이용할게요. S-는 너희들 어떻게 된다는 뜻이야, 얘들아? 2분의 1 곱하기 1의 제곱에 여기까지 이해됐죠? 사인의 얼마가 된다 얘들아? n분의 얼마로 얘들아? 2파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로로 표현을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됐냐 얘들아? 우리는 여기서 뭐를 빼줄 거냐면 이 두 도형이 합동입니다. 한마디로 이 도형에 대한 넓이 두 개와 얘를 빼줄 건데 부채꼴부터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너희들 잘 봐. 여기서 얘가 이등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선을 논해요. 이런 식으로 수선을 논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얘들아? 결국은 사인. 한마디로 요 놈의 중심각은 알고 있죠? 요 놈의 중심각은 n분의 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선분의 길이는 사인의 얼마가 된다, 얘들아? n분의 파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이게 뭐라는 뜻이야,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의 요 선분의 길이가 돼요. 그리고 너희들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 구할 수 있죠? 삼각형에 대한 넓이보다 우선 부채꼴 구한다면 삼각형을 구할게요. 부채꼴에 대한 넓이는 얘도 반지름의 길이 얘랑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논하면 요 놈 마이너스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맞죠? 반지름의 제곱 사인의 얼마가 된다 얘들아? 제곱에 n분의 얼마가 되죠 얘들아?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로 표현이 가능해? 중심각이죠.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n분의 얼마? n-4파이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빼줄 거예요. 마이너스. 합동이라고 그랬죠? 2배.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의 넓이 공식을 이용합시다. 한마디로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뜻이야? 사인의 n분의 제곱이 되겠죠? n분의 파이의 제곱이 됩니다. 반지름의 제곱에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각에다가는 선생님이 가로를 칠할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얼마라는 뜻이야 얘들아? n분의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n-4파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요. 우리는 여기다가 정리한 다음에 n만 곱하면 gn을 구하고 그러면 쉽게 우리가 결과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정리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얘를 정리하면 얘는 2분의 1을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사인의 n분의 얼마로 2파이로 표현이 가능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얘는 위치를 좀 바꿉시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에 얘는 2를 안으로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얘는 2n분의 얼마로 표현이 가능해? n 마이너스 얼마가 돼? 4파이가 되고요. 사인의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제곱에 n분의 파이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 얘를 들고 갈 거예요. 사인 제곱은 뭘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1 마이너스 얘 반각 공식을 이용을 할 거예요. 2분의 얼마가 된다는 뜻이 얘들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얘들아. 요 놈의 각의 2배가 되겠죠. n분의 얼마가 냐면 2파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리고 얘네들은 약분되고 식을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너희들 얘 2분의 1에다가 얘를 곱하기 때문에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선생님 실수했네요. 실수했습니다. 이 부분. 큰일 날 뻔했다. 사인의 넓이 공식이라고 했는데 선생님 실수했어요. 요 놈의 결과가 얼마라고 그랬죠 얘들아? 사인은 얼마가 되겠어? 실수할 뻔했어요. n분의 얼마가 된다 얘들아? 얘 2파입니다. 그쵸? 학생 여러분들은 실수 안 했겠죠?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한데 여기서 너희들 반각 공식을 활용할 거예요. 한마디로 사인 제곱의 n분의 파이는 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를 이제 분할해서 표현을 할게요. 선생님은 2분의 1에다가 너희들 얘를 곱합니다. 그러면 얘는 뭘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얼마로? 사인에 각에다가는 이런 식으로 가로로 선생님은 논할게요. n분의 얼마로? 2파이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은 딸립니다. 맞죠?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마이너스. 근데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다. 그쵸? 플러스 너희들 2분의 1에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얘들아? 얘는 얘부터 표현을 하면 사인 n분의 얼마가 돼? 2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코사인 얼마가 된다 얘들아? n분의 2파이로 아무래도 정리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근데 너희들 요 녀석을 보니까 더 센 정리가 생각이 나요. 2배 해주고 우리는 뭐를 해주면 된다 얘들아? 이렇게 2배 해준 다음에 사인의 얼마로 표현이 가능해? 각의 2배니까 사인의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n분의 얼마가 되죠? 4파이로 아무래도 표현이 가능할 겁니다. 근데 너희들 식을 보니까 요놈과 요놈이 너희들 약분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S-를 한번 정리해 보니까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얘부터 표현을 할까요? 플러스니까 4분의 1에 4분의 1에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죠? 사인에 n분의 얼마? 4파이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됩니다. 얘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얼마로? 2n분의 n-4 그 다음에 파이의 사인에 얼마? 제곱 n분의 파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얘가 S-이에요. 우리는 g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여기다가 n을 곱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4분의 얼마가 된다? n이 되겠고요. 사인의 얼마로 표현이 가능해? 그쵸? 얘는 n분의 얼마로? 4파이로 표현이 가능하네요. 요놈 마이너스 n이 약분이 됩니다. 얘는 2분의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n-4가 되겠죠? 요놈의 파이에 얼마? 사인에 제곱에 n분의 파이로 정리가 됩니다. 요렇게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얘를 토대로 우리는 출제자가 요구한 우리가 값을 구해야 되는데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출제자가 요구한 식은 리밋. 그쵸?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잘 안 보이네. n이 무한대. 그 다음에 너희들 n을 곱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 f 얼마에서 얘들아? n에서 g 얼마를 빼준다? 2n을 빼준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맞죠?
한마디로 FN에서 너희들 G2N을 구할 건데 FN이 뭐라고 그랬죠 얘들아? 아까 우리가 문제를 접근을 했죠. 얘부터 우선은 표현을 할게요. FN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2분의 얼마 n이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2분의 n에 사인의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얘들아? n분의 2파이가 fn입니다. 여기서 너희들 G2n을 빼줄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들 이쪽으로 갈게요 얘들아. G2n을 좀 구하고 갈까요 얘들아? n 대신에 2n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2분의 얼마가 된다 얘들아? n이 되겠고요. 사인의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n 대신에 2n이니까 약분이 돼요. 그러면 너희들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죠? n분의 2파이로 표현이 가능해요. 요놈 마이너스 너희들 얘는 얼마가 돼? 2n을 대입하면 2로 묶으면 약분이 됩니다. 얘는 너희들 n 마이너스 얼마로 2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에 제곱에 n 대신에 2n을 대입하니까 2n분의 얼마가 되죠? 파이가 됩니다. 얘가 뭐라고 얘들아? G2n이에요. 맞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고 너희들 논해줄게요. 요놈 마이너스 2분의 n에 얼마가 되냐면 사인에 n분의 2파이로 표현이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분배되니까. 얘는 너희들 n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얘들아? 2가 되고요. 요놈의 파이의 사인에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제곱에 2n분의 파이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여기다가 얼마를 n을 곱한 다음에 리밋 n이 무한대 극한을 취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얘랑 너희들 소거가 돼요. 그래서 식을 정리해 주니까 리밋 n이 무한대 뭘로 표현이 가능하다 얘들아? n을 분배할게요. 그러면 n-2파이로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된다 얘들아? 사인에 제곱에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죠? 2n분의 얼마로 파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이때 삼각함수 극한을 이용을 할 거예요. 한마디로 요놈과 동일한 각으로 나눠주는데 두 개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2n분의 얼마 파이의 제곱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괜히 나눠주면 괜히 곱해주면 됩니다. 얘는 너희들 정리할게요. 4n 제곱분의 얼마가 돼? 파이의 제곱이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요놈의 결과가 얼마로 가 얘들아?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너희들 1로 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 마지막으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너희들 식이 정리가 되겠네요. n이 무한대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그냥 분배해 버릴게요. 얘는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4n제곱이고요. 분자는 얼마가 되겠어? n제곱 마이너스 2n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파이에 얼마가 되겠어 얘들아? 세제곱이 돼요. 우리는 최고차항만 비교해주면 되거든요. 한마디로 뭐란 뜻이야? 차수가 같기 때문에 출제자가 요구한 답은 얼마로 표현이 가능하다? 4분의 파이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균관대 우선은 문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한 세트만 풀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円각형 성균관대는 함수 문제, 논증 문제 다방면에서 많이 나왔는데 정円각형 문제는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円각형 문제가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문제를 접근하면 웬만한 문제는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해야 될 듯 합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